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0일 목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는 날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요. 이제 3,170선을 시원하게 웃도는 연중 고점을 오후장 들어서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책주 오늘도 잘 가고요. 여기에 반도체 받쳐주고 있고 최근에 소외됐었던 바이오 종목을 중심으로도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요. 코스피의 상단은 현재 3,550까지 지금 높여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언제까지 날아갈까요? 마켓네이컷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죠. 네, 마켓네이컷 오늘 정말 뜨거운 여름장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름장 7월에 시장이 잘 갔는데 경계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계감보다는 기대감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오늘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 오전장에 이제 화면을 캡처했는데 지금 이 지수보다 더 잘 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3,176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여 잡으면서 시장의 탄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을 통해서 유가증권 시장의 기대감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는요, 3,100포인트보다 더 3,200포인트에 더 가까워진 우리 시장입니다. 제가 코스피의 월봉 차트를 띄워놨는데요. 직전 고점이었던 3,300도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고요. 2021년에 유동성이 정말 풍부했던 장세 그 근처까지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캡처된 것을 보게 된다면 이 거래대금이요. 2021년 때는 정말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그 거래대금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잘 가고 있다는 것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1년의 고점을 맹추격 중인 우리 시장인데 우선 미국의 빅테크 상승이 오늘 시장에 좀 도움을 주고 있고요. 여기에 트럼프가 항상 겁을 먹고 물러난다. 이러한 타코의 분위기가 점점 더 형성이 되면서 트럼프가 관세 압박을 하더라도 낙관론의 힘이 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국내 대내적으로는요, 주주가치 재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고요. 지금 증시 대기자금이라고 불리는 투자자 예탁금이 70조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강하게 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21년과 같이 언제든 내가 투자를 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자금이 현재 지금 굉장히 많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 대금도 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5월 일평균 22조였고요. 그리고 6월 같은 경우 33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순매수가 가장 많은 달이었기도 하고요. 평균 수익률이 2.1%로 상승 횟수가 가장 많은 달이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장세에 들어서면서 또 이렇게 우리가 7월에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진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왔었는데 6월에 많이 올라서 어려울 것이다라는 경계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장세를 보면 조금 지나친 우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장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 SK 하이닉스 정말 잘 갑니다. 엔비디아가요, 세계 최초로 장중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추세를 그래프를 저희가 캡처를 했는데 장중에 164달러를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고 종가에서도 162달러 지지해 주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상승 추세가 정말 가파르죠. 23년 5월에 1조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2조 달러 1년도 안 된 사이에 돌파했고 3조 달러 이어서 이제는 4조 달러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2년 만에 4배가량의 시총이 불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4조 달러 세계 최초인 거 알겠는데 얼만큼의 규모인지 좀 가늠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13배에 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 5위 일본의 GDP에 육박하고 영국의 GDP는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요. 빅테크 고객사들의 설비 투자가 내년에 3,500억 달러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매출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는 빅테크 고객사들의 매출액이 이제 올해가 3,100억 달러인데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면서 탄력이 더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월가에서도 목표 주가 줄상향하고 있고요. 바클레이스 같은 경우 200달러, 시티도 오늘 상향했죠. 190달러로 높여 잡은 상황입니다.
CNBC 같은 경우에는 생성형 AI 붐이 만든 역사적인 이정표다라고 극찬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외신에서는 엔비디아가 AI 핵심 기술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28년까지 꾸준히 상승을 해서 시가총액 6조도 도달할 수 있다라고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잘 가다 보니까요. 엔비디아의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SK하이닉스 잘 가고요. 반도체 소부장까지도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지금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확인되는 게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미국의 코인베이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11만 2천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11만 달러가 저항선이라고 계속해서 표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공매도 포지션이 되고 청산이 됐고요. 이로 인해 강하게 슈팅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4시간 내 가상자산 파생 상품 4억 8천억 달러의 규모가 청산이 들어갔는데 그중에 절반가량이 비트코인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이렇게 청산이 되다 보니까 쇼커버링 효과로 인해서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4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것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여기에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도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반기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꾸준하게 비트코인을 사들일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미국의 이 코인과 관련된 입법의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기대감이 비트코인에게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지금 외국인이 자금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요, 세계 최대 지금 금융사라고 울겨뤄지는 기업 중에 하나인 모닝스타 웰스에서 한국의 비중을 좀 적극적으로 확대 중이다라는 기사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프레스캠 매니저가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주식 연평균 수익률이요, 11%, 12%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기대 수익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보적으로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이 재평가의 시작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AI 기술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금 SK하이닉스 잘 가고 있는데 아직도 가치 대비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배구조 개혁 3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신뢰감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중국과 일본 대비 거시 안전성과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공급이 너무 과하게 일어나고 있지도 않고 지배구조에 대한 안정성이 중국과 일본과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닝스타 웰스는요, 중국과 일본의 비중을 줄이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단기 리스크로 꼽기는 했는데요. 이준의 무역 협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코멘트를 달기도 했으니까 이 부분은 꾸준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0년 만에 가장 뜨거운 7월의 첫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시장의 분위기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3년 10개월 만에 고점을 또 다시 돌파한 우리 시장인데요. 지금 이러한 시장이 지속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계속 가는 종목이나 섹터에 내가 지금 매수를 해야 될까? 아니면은 순환매 장세 속에 아직은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을 미리 선점해야 될까 고민 참 많으시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정책 수혜를 받는 기업들, 수급에 탄력성이 있는 기업들을 찾기에 분주하실 텐데요. 결국에는 외국인의 매수세,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앞으로 더 갈 것이다. 그러니까요, 현명한 투자 전략 저희와 함께 잘 세워보시고 수익률 극대화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켓네이컷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2시 구간 우리 시장 얼마만큼의 고점을 높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도 국내 증시는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코스피 오늘 다시 한번 연중 고점을 돌파해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는 일중 고점 3,176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에 상방을 향하는 힘이 더 강한 모습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 고점
고점인 3,17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장 초반에 저점 터치 이후에 상승폭을 확대해 나간 모습이고요. 중간에 상승폭 조금 줄여나가는 모습도 확인이 됐었지만 현재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798포인트까지 고점 터치를 했고요. 이제 정말 800포인트 복귀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다라는 기대감들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오후장 더 상방을 향하는 힘이 강했던 만큼 오늘 장에서 800피 복귀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개인만이 담아내는 흐름이 연출되기도 했었는데 한 11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수급적인 변동성이 계속 연출이 됐던 모습이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매수에서 매도로 돌아선 모습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에서 매수로 포지션 변경이 있었습니다. 현재 구간 외국인은 1,2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87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개인만이 매수하는 흐름이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 26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매도로 포지션 확실하게 잡은 모습입니다. 400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은 어떤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의 흐름 강합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시총 4조 달러를 터치하면서 오늘 그런 영향들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만 1,000원 위로 올라선 모습이고 SK하이닉스 4%대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담아내고 있는 흐름이고요. 또 오늘 강한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6% 넘는 급등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강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는 1%대 하락세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오늘도 강합니다. 5.7%대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9월 키트루다 SC 품목 허가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해서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에코프로비엠, HLB, 에코프로 일제히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오늘 조정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강했던 미용기기는 오늘 조정 흐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뮨 온시아입니다. 이 림프종 치료제에 대한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단독요법을 통해서 이 림프종 환자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또 10월 국내에서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할 것이다, 지정을 신청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기대감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중에 27%대 급등 이어갔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22%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인투셀입니다. ABL 바이오와의 이 계약 해지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25%대 급락을 이어갔었는데 오늘도 현재 구간 26%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인투셀의 ADC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 이 특허권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고 ABL 바이오 측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약 해지를 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 계속 작용하면서 현재 구간 급락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제주은행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상표권 출원했다라는 소식에 기대감들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4종의 특허권을 출원을 했고요. 현재는 대기 심사 상태입니다. 정부가 이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를 빠르게 속도를 내게 되면은 또 제주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면서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주은행 현재 구간 두 자릿수 상승세 16% 가까운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마켓메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브리핑을 통해서 짚어드렸던 오늘 시장의 분위기, 우리가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종목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야기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해온솔루션의 이정호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오늘 오후장 들어서 계속해서 고점 높여가고 있는데 역시나 이렇게 시장을 이끄는 주역 중에 하나가 반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엔비디아가 세계 처음으로 장중에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종 전반에 좀 탄력이 붙고 있는 모습이고요. SK 하이닉스 역시나 분위기가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반도체 업종이 과연 조정 없이 쭉 갈 수 있을지 이 분위기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가 계속해서 될 수 있을지 먼저 짚어볼까요? 조정 없이 쭉 올라가는 종목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느 정도 지금 30만 원을 돌파하고 어느 정도 행보 구간에 있었다가 오늘 장에 다시 한번 30만 원을 또 돌파해주는 시그널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된 급등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좋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조정세는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 나올 때 SK하이닉스가 그날 강세를 보였던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HBM이 계속적으로 치고 나가는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한숨 놓았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강세를 조금 더 이어지다가 오늘 장에서 어떻게 본다면 엔비디아가 계속된 상승 신고가를 경신하는 몹새가 SK하이닉스까지도 끌고 올라왔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SK하이닉스한테 삼성전자가 HBM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엔비디아가 납품하고 이런 시그널이 저는 어떻게 본다면 SK하이닉스한테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그렇다라고 봐도 어떻게 본다면 HBM 관련 수요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악재보다는 순환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어떻게 본다면 좀 아쉬운 흐름은 SK하이닉스 그리고 특별한 종목들 뭐 이스페타시스나 이오테크니스 이런 종목들만 조금 더 잘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나머지 종목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아직도 바닥권에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저는 SK하이닉스는 이제는 조금 더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모아가기 전략이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이 없는 종목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반도체 꾸준하게 방향성 자체는 상방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대거 나오고 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 그에 맞춰서 주가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시장 대비 선방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상방 리포트나 네. 이런 부분이 나온 게 어떻게 보면 더 상승하기에는 조금 부담은 네. 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하방은 지켜주는 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도 한 번에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세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슬슬 담아도 되나 안 되나 올라갈 때 살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시즌인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저는 지금도 충분히 모아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두 종목에 좀 특징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어떻게 보면 라인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AI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을 할 시에는 보다 많은 사용자를 더 이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AI 투자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부분이 더 부각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존에는 뭐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 AI 선두나 이런 부분이었던 부분이 네이버 쪽으로도 많이 집중되는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의 지지 그리고 주가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약간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집중세가 더 잘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은행 그리고 플랫폼, 보관, 그리고 발행 뭐 이런 부분이 다 카카오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표적으로 뭐 게임이나 이런 부분이 출시가 되면 카카오한테도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네이버보다는 조금 더딘 모습은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본다면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은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조금 더 높지 않나. 어떻게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계속되는 호재나 이런 부분이 알려줘도 주가 상승 탄력이 되게 더뎠던 모습도 있었어요. 항상 카카오가 테마성으로 조금 더 먼저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네이버가 올라가줬던 모습도 있었는데 카카오를 조금 더 기대를 해보고 어떻게 보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아니면 쭉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두 종목 다 어떤 걸 사도 다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 두 종목 모두 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탄력적인 분위기에서는 카카오가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어제는 코인 관련,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뭐 엮여 있는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반도체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결국에는 AI 시장 확대
미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두 섹터가 모두 다 잘 가는 거겠죠. 오늘 유리기판 쪽도 분위기가 좋은데 대표님께서 최선호 AI 수혜주로 항상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전력 설비, 네, 전기 맞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도 유효할까요? 지금도 저는 유효하다라고 네.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전선과 뭐 전력기 관련해가지고는 요 근래 계속된 전선 쪽이 조금 더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전력기기는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 왜 전선과 전력기기를 집중적으로 보냐라고 본다면 AI 데이터 센터, 뭐 AI 반도체, AI 키워드만 볼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프라 투자나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AI는 어떻게 본다면은 엔비디아에 따라서 조금 더 갈릴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나 아니면 실적이 꺾이는 모습세가 나올 때 어떻게 보면 AI 관련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조금 더 약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전력기기나 전선 쪽은 어떻게 보면 AI 관련 인프라 투자나 이런 부분과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AI 관련해가지고 GPU 판매량이 줄어들어도 어차피 언젠가는 데이터 센터 확충이나 이런 부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는 멈추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선과 전력기기는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전선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전력기기, 변압기 이쪽 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전선과 전력기기는 어떻게 보면 멀리서 봤을 때는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세하게 보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변압기 쪽 같은 경우는 전기를 갖고 있다가 강하게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 통로를 전선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와 이런 부분과 맞물리는 부분도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 원전이나 우리가 그런 발전소를 건설했을 때 도심과 멀리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끌어왔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전력 슈퍼사이클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이 전선이 노후화가 된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만큼 전선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준다면 전력기기가 그거에 따라서 못 갔다라고 보면 순환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선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력기기 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압기나 뭐 전력기기, 전력 설비 쪽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시고 전선이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전력기기 쪽을 조금 더 바라봐야 된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엔비디아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 역시나 사상 최고치를 또 다시 경신하는 움직임 나타나면서 전 세계 시장에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게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투자자들이 제가 앵커 브리핑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순환매잖아요. 결국엔 바이오도 간단 말이에요. 미리 들어가야 될까요? 이게 요즘에 제일 고민거리지 엄청 않나라고 생각이 고민돼요. 네. 들고 있어요. 안 간 종목을 들어가면은 하루 이틀 보면은 다른 종목들은 더 가고 맞아요. 이 종목을 팔고 저 종목 다시 들어가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투 투렉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상승했던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조정을 안 주고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종목들을 요즘에 은행주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한 차례 조정이 들어올 법도 한데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엮여주면서 은행주들이 상승 탄력을 더 이끌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증권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났기 때문에 요 근래 어떻게 본다면 은행주보다는 투자하기가 더 편하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종목들에 어느 정도 추린 다음에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고 만약에 조정을 안 준다라고 본다면 그때는 어차피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워낙 많고 신고가 갱신하는 종목들 섹터들이 워낙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섹터만 집중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섹터들, 올라가는 섹터들을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실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어느 정도 바닥권을 탈피하는 시그널도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2차 전지가 지금 차트상으로 주가가 바닥이냐 아니냐라고 봤을 때는 전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예상치보다 잘 나왔을 때 그때 이제는 어느 정도 올라가야 그때부터 바닥권을 탈피할 가능성이 있지 실적도 안 좋아진다라면 그 종목은 이제는 정말 재미없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너무 올라가는 종목만 보는 것도 좋고 너무 떨어진 종목만 보는 것도 좋은데 두 네. 가지를 다 같이 산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긴 가는데 지금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또 포트폴리오에 눈여겨보면 좋을지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것 때문에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미용기 관련해가지고는 어.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도 오늘 장에서 어느 정도 조정세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만 더 조정이 들어오면은 충분히 들어갈 자리는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화장품 관련 섹터들도 뭐 APR이나 한국콜마, 뭐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고점에서 돌파 신호가 나오면서 올라가주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또 재미없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승 추세를 탄 종목들은 저는 어느 정도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 이쪽들은 저는 언제나 들어가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남들보다 조금 더 싸게 사자라고 생각하는 부분. 쉽게 생각하면 이 종목들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끌고 올라온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21선에서 모아가시는 전략도 저는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네 가지 섹터들이 다 이번 연도만 좋은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포인트는 더 많다. 고점에서 물려도 어느 정도 시간만 지난다라고 본다면 주가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섹터들이 제일 만만치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권인 종목들, 뭐 모아가기가 좋은 종목들이다라고 말씀해 드리면은 뭐 2차 전지 그리고 뭐 바이오, 반도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장에서 상승 탄력을 조금 받아주는 모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스피가 정말 잘 갔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못 갔어요.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 바이오가 올라가야 시세를 견인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이뤄지려고 본다면 바이오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실적 보고 들어가셔도 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어떻게 보면 모아가는 종목들은 조금 더 턴을 두면서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코스닥에서도 이제 바이오주들 시동 걸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어요. 우선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 지금 6% 넘게 강세 나타나고 있고 리가캔바이오도 14%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오가 가야지 키 맞추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2차 전지 실적 보고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 오른 종목에서 좀 대표적인 게 수소인데요. 오늘 오전장에 수소가 좀 가더라고요. 네. OBB 법안에 대한 기대감? 그것 때문에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 수소 관련된 기업들 되게 잘 갔거든요. 근데 저희가 청정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할 때 태양광이라던가 풍력은 항상 이야기하는데 수소가 살짝 뒷전이었잖아요. 네. 단발성 이벤트로 그칠까요? 아니면 이제부터도 접근하면 괜찮을까요? 접근성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태양광, 풍력이나 이런 부분이 국내 정책 관련해가지고는 긍정적인 포인트는 많지만 해외로 둘러봤을 때는 미국 같은 경우는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서 약간 거부 반응이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수소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본다면 태양광 풍력에 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상승 탄력을 많이 이끌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큽니다. 하지만 유럽 쪽으로도 보나 미국으로 보나 어떻게 본다면 수소 관련해가지고 에너지나 이런 정책 방향성은 계속적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태양광과 풍력에 비해서 어떻게 본다면 좀 더딜지는 모르겠지만 방향성은 이제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요즘에 뭐 계속적으로 뭐 그린 수소 그리고 요즘에 핑크 수소까지도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핑크 수소는 뭐냐? 원전 관련해가지고 원자로에서 이제 수소를 추출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수소 단가나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의 수소는 약간의 청정하고 깨끗하고 다 좋은데 만드는데 약간 비싼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태양광 풍력보다 더 좋게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유럽과 미국의 정책이나 국내 정책이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조금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장기적인 포인트로는 저는 수소 관련 종목들도 지금 들어가도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소도 뭐 정책이 좀 도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수가요, 연일 고점 경신하면서 급등에 대한 부담감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점점 썸머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께서 꼭 체크해야 될 변수라던가 이벤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트럼프의 트위터를 봐야 되지 않나라고. 네. 이건 약간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그널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 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7월 달에 있을 CPI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물가가 둔화된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면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미국의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실적 시즌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분기 관련해가지고 실적 시즌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잘 갈 수 있었던 부분은 다 실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전망치나 이런 부분이 또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본다면 국내 반도체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훈풍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트럼프의 입이죠. 관세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등락 변동성은 제일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일본과 우리나라가 관세가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증시 충격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 일본의 관세가 더 낮게 나오고 우리나라가 더 높게 나온다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제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관세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국의 부양책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요즘에는 많이 입김이 약해진 것 같아요. 워낙 미국의 입김이 지금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뭐 마지막으로는 하반기 국내 금리 인하 시그널이나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약간 놓아줬으면 좋겠지 않나. 우리나라 금리 인하한다라고 해서 주가 상승 탄력을 받는 것보다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조금 더 강한 모습에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정호 대표와 함께 잘 가고 있는 우리 시장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섹터를 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시장을 간다라고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해드린 그런 투자 전략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주식시장의 균형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균형 스위치는 온.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숫자 3%. 그런데 이 숫자가 주식시장을 바꾼 룰의 핵심이라면 3% 룰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핫해진 걸까요? 오늘은 이 낯선 숫자의 정체, 그리고 그 룰이 바꾼 것들을 3가지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감사 선임 의결권은 3%만. 3% 룰이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대주주든 외국인이든 누구든 감사 선임 투표에선 딱 3%만 행사 가능하다는 건데요. 왜 이런 룰이 필요했을까요? 감사는 경영을 감시하는 자리. 그런데 대주주가 감사까지 자기 손으로 뽑는다면 그건 감시가 아니라 대주주 셀프 심사겠죠. 3% 룰은 감시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두 번째, 특수관계인까지 전부 합산. 그런데 이 룰, 최근엔 더 강력해졌습니다. 이제는 대주주 개인의 지분뿐 아니라 가족, 계열사, 자회사 지분까지 전부 합산하기로 한 건데요. 나는 2.9%만 갖고 있어요. 하던 대주주도 가족 지분까지 더해서 3%가 넘으면 룰 발동. 지분을 나눠 우회하던 방식까지 막는 구조로 진화한 겁니다. 세 번째, 견제와 균형, 드디어 온. 3% 룰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지배구조에 견제와 균형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기업은 대주주가 모든 걸 결정하던 1인 게임이 많았죠. 하지만 이제 감사 선임만큼은 소액주주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역시 이런 룰이 있는 시장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3% 룰은 권한을 나누고 기업을 함께 감시하는 균형의 스위치인 거죠. 정리하자면 감사 선임 시 의결권을 3%로 제한해 감시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가족 및 계열사 지분까지 합산해 우회 지배를 방지하며 소액주주도 견제 가능하도록 지배구조에 균형을 도입해 시장 신뢰를 높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 균형 스위치는 온. 이 변화는 투자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전환점의 예고일까요?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다음 시간엔 3%룰을 둘러싼 엇갈린 시선으로 돌아옵니다. 누군가는 필요한 제도라 말하고 누군가는 경영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상황. 3% 룰을 둘러싼 찬반의 시선과 그 속내를 3분 안에 풀어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목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바인더 통해서 정확한 종목 이슈들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이 삼성전자가 간밤에 갤럭시 언팩 행사 2025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7 시리즈를 전 세계에 소개했는데요. 역대급으로 더 얇고 더 가벼워졌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공개됐는데 상당히 부진한 실적이었기 때문에 이 휴대폰 판매가 어떻게 될지도 세간의 큰 관심사이기도 한데요. 외신들의 평가는 대체로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 폴더블 폰의 부피와 같은 일부 단점이 개선됐다면서 브랜드의 프리미엄 이미지가 강화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블룸버그에서도 휴대성과 그립감 측면에서 일반 스마트폰에 근접한 수준으로 개선됐다라고 긍정적인 호평을 제시했습니다. IT 전문 매체인 더 버지에서는 삼성이 드디어 우리가 원하던 폴더블 폰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폴드 7이 폴드 6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면서 더 넓어진 화면과 더 얇고 가벼워진 폰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얇게 만들려는 과정에서 S펜이 희상이양이 됐다면서 S펜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출하기도 했는데요. 25일부터 이제 전 세계에서 순차적으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는 사전 판매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Z 폴드 7의 경우에는 237만 원에서 293만 원의 수준입니다. 가격이 좀 올라가서 이 가격으로도 잘 팔릴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플립의 경우에는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164만 원대에서 248만 원대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또 얼마나 많은 판매량이 집계될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폴더블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파인 엠텍의 경우에는 5% 가까운 오름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6,680원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폴더블폰 관련주 KH바텍이나 PI 첨단 소재가 2에서 3%대 오름세에 포착이 되고 있고요. 세경하이테크와 BH도 1%대 동반 강세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마켓 에이컷에서도 짚어봤지만요. 엔비디아가 세계 최초로 장중에 시가총액 4조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마감가 기준으로는 4조 달러 조금 또 밑에서 마감을 했지만 다시금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엔비디아 시총이 2023년 5월에 1조 달러를 달성한 이후로 2024년 작년에 2조 원대에서 3조 원대로 급격하게 급증할 때까지만 해도 AI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AI 거품론에 대한 뉴스를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1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1조 원이 또 불어나면서 4조 원대 시가총액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먼저 달성하는 흐름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월가에서는 인공지능이 여전히 시장의 주요 테마다라는 점을 확인시켜줬다라고 코멘트를 했고요. 특히나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엄청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칩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현재 공론이죠. AI 인프라의 중추적인 역할이 엔비디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주가의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는 평가가 월가 최신 코멘트로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눈높이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권가에서도
이 엔비디아의 최대 수혜주인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37만 원까지 목표 주가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HBM3 12단 출하도 본격화되고 있고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현재 개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내년에도 HBM 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들 힘을 받아갑니다. 2분기 실적은 이제 영업이익이 8조 9천억 원대 무려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삼성전자를 3개 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 측면에서 제칠 수 있게 되는데 삼성전자는 이번에 4조 원대 영업이익을 발표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에도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HBM 관련주들 흐름 함께 체크해보고 가시죠. 네. HBM 관련주들, 구대역폭 메모리 관련주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오테크닉스의 경우에도 7%대 오름세 보이면서 20만 원 선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요. 미래반도체의 경우에도 6%대 높은 상승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DIT도 4%대, IMT 역시 3% 가까운 오름세 포착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4% 가까이 올라주면서 29만 2,500원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증권주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겠는데 아직도 상승 여력 남아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단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증권 업종 지수가 그야말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주당 배당금과 주당 순이익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주주환원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주주환원 강화 법안이 모두 시행이 된다면 증권업에 특히나 유리한 투자 환경이 조성되겠죠.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세제 혜택의 3중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 업종 내에서 자사주 비중 상위 종목들 이렇게 이미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들 모두 52주 신고가를 이미 경신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영권에서 좀 발언 등이 좀 작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사주 소각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라는 것이 현재 우리 증권가에서의 중론입니다. 이 증권주 랠리가 계속해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상승 동력은 3가지로 좀 압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미국발 관세 리스크에 대한 반사이익 받아갈 수 있다는 점이겠죠. 미국발 관세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관세 무풍지대라는 점은 계속해서 상승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정부와 여당이 증시 부양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또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주주환원 확대 방안 검토하고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큰 모멘텀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하반기 내로는 이제 한 차례나 2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 비상장 신규 투자가 유치되면서 증권주에도 힘을 달아줄 것이다라는 전망이 또 우세한 상황입니다. 지금 증권주에 대한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증권이 12%대 급등세 이어가네요. 어제 급등했던 종목들, 일부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반전했고요. 부국증권이 상승세 이어갑니다. 8%대 오름세에 포착되고 있고요. DB증권도 7% 가까이 오르면서 9,82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교보증권과 현대차증권도 2에서 3%대 동반 오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체크해 볼게요. 네, 돌아온 연기금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연기금이 이제 7월 들어서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순매수하는 모습 보이는데 얼핏 보면 2차 전지주들을 좀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포스코홀딩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을 사드렸지만 2차 전지 업황을 전반적으로 좋게 보고 있다기보다는 개별 이슈에 좀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3분기 철강 부문의 수익성 회복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50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역시나 철강 부문 본업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 높이 사고 있습니다. 열연 스프레드 가격이 전분기 대비해서 30달러 가까이 올라온 모습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철강주들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들 나타납니다. 현재 구간 시세도 체크해 보시죠.
네, 포스코홀딩스가 2% 가까운 오름세 1.6% 전일 대비 오르면서 31만 7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밖에 동국홀딩스와 KG스틸 동일제강까지 1%대 동반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의 흐름들 체크해봤고요. 이번에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동하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특징주들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보셨을까요? 네, LG이노텍과 우리기술투자 이렇게 두 종목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실적이 바닥을 찍었다, 이제 뭐 반등만 남았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투자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도 앞으로 좀 상승세가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이고, 특히 이제 올 2분기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특히 애플의 아이폰 판매 둔화라든지 그런 광학 솔루션 사업 부진, 고정비 부담 등이 이제 줄줄이 목표가를 좀 하향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 때문에 반대로 이후에 실적은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3분기에는 계절적 성수기 진입과 뭐 고사양 카메라 탑재 확대가 좀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면서 상승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우리기술투자를 관심 있게 보셔야 할 텐데, 최근 정부에서 이제 가상자산 업도 벤처기업에 편입한다는 내용이 좀 나오면서 업계가 더 이상 투기판이라든지 뭐 유흥업 취급을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도 밀접하게 엮여 있고 생각보다 실적이 또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는 실질적인 상승 요인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코인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도 계속해서 엮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이노텍, 우리기술투자 이렇게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네, 두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종가 베팅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종가에 베팅해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골라보시겠습니까? 네, 최근에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알테오젠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좀 강하게 이끌고 있는 테마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와중에 바이오 개별주들의 상승세가 반대로 좀 뚜렷한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등의 이슈가 있고 글로벌 신형 파이프라인 중에서 아시아 기업의 자산 비중이 이제 미국과 유럽을 앞질렀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이제 매출과도 연결이 되면서 결국 유럽이나 미국 시장의 매출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글로벌 영역을 넓혀나가면서 매출 증대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가 상승에 좀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부터 4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장기적으로 저는 7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기 관점으로 분할 매수 계속해서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대략 한 32만 원까지 잡아보고 매매 보셔도 괜찮겠다 생각됩니다. 네, 알테오젠 목표가 70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후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한자리에 모아서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심포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이널샷에서 포착한 오후장 특징주 15개 먼저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있네요. 오늘 4% 가까운 오름세에 포착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 밖에 핑거와 같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잘 가고 있고요. 우리기술투자도 앞서 살펴봤듯이 이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동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종목 특징주로 꼽아주셨나요? 첫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볼게요. 흥국화재, 오늘 보험주들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 보험주 안에서 흥국화재 25% 이상 급등하면서 업종 강세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 모멘텀 어떤 정도로 좀 압축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금융주 내에서 좀 약간 순환매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흥국화재는 나름대로 좀 약간 독자적인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죠. 이제 증권주, 은행주, 그다음에 이제 보험주 이제 턴이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보험주들 전부 다 오르진 않아요. 근데 흥국화재가 오늘 상한가를 장 초반에 이제 빨리 터치를 했다가 약간 좀 밀려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흥국화재에 대해서 좀 약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법 개정안 관련돼서 이제 보험주들이 다른 여타의 금융주들
보통 금융주는 이제 증권, 은행, 이제 보험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증권, 은행 대비해서 좀 약간 더 올랐어요. 그래서 좀 약간 시장에서 아쉬움이 있었었는데 최근에 보험주들 흐름이 나름대로 상당히 좀 많이 개선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융주들을 사실 왜 시장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돼서 금융주들을 왜 우리가 그 시장에서 주목을 할까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배당이죠, 배당. 근데 흥국화재는 사실 이 배당과 관련돼서 좀 약간 이상한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1999년 이후로 배당을 거의 안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예 안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정도로 배당이 없었었는데 올해 이제 1분기에 그 당기 순이익이 상당히 좋아졌죠. 일단 전년도 같은 분기 대비해서 이제 3배가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보험업이 어떻게 전년 대비해서 1년 만에 이 영업이익이 3배가 당기 순이익이 좋아질 수 있는지도 좀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실제 굉장히 좋아지면서 그동안에 안 했던 배당을 이제 다시 실시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모멘텀이긴 합니다. 근데 보험 회사들은 사실 적자 보기도 힘든 기업들이긴 한데 그동안에 왜 그 배당을 안 했나 이렇게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보험은 이제 킥스라는 게 있어요. 킥스가 뭐냐면 지급 여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우리가 중간에 이제 보험 가입자들이 중간에 해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 내에다 어느 정도 이제 그 지급 여력을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어떤 이제 기업이 준비를 해야 되는 마련 기업 내에 놔둬야 되는 이제 현금이 있고 주주들한테 이제 배당해야 되는 현금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걸 이제 잡아먹으면서 배당에 관련된 이제 기준이 미달이 되면서 그동안에 배당을 못했던 건데 이게 이제 다시 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시장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다른 보험사들과 좀 그 다른 어떤 그 개별 모멘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제사 인터넷 은행이죠. 좀 약간 해묵은 거긴 합니다만은 다시 이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제사 인터넷 은행 한국 소은행이죠. 이제 가칭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이제 유수의 이제 시중 은행들 거의 모두 다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보험사들 중에서는 흥국화재, 그다음에 흥국생명은 이제 비상장이죠. 두 기업이 이제 참여를 하면서 보험사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참여를 했는데 보험사들은 은행을 굉장히 갖고 싶어합니다. 은행도 보험을 굉장히 갖고 싶어해요. 이제 시너지 효과 굉장히 좋죠. 네. 왜 그러냐면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거의 예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국민은행 가면은 국민생명이나 이런 보험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창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 네. 우리가 그걸 방카슈랑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방카은행, 슈랑스 이제 보험 이제 합성어인데 흥국화재나 흥국생명도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약간 그 시장에서 보험과 은행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게 뭐 당연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차트 잠깐 보면서 수급이랑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험주들이 좀 안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고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긴 합니다. 그 중에서는 가장 그 탑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닥권은 굉장히 좀 길게 다져놨어요. 지루할 정도로 길게 다져놨고 그다음에 최근에 올랐다가 한 3주 정도 조정주고 오는 이제 상한가 찍고 내려왔는데 수급상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외국인들 기관이 그동안에 동시 순매수를 같이 위쪽으로 움직였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한 최근에 일주일 동안 산 주식을 다 팔고 있습니다. 이제 급등을 이용해서 차익 실현에 나선 흐름이고 네. 기관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양이 굉장히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좀 차익 실현 해놓으시고 조정 줬을 때 그리고 보험주들의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흥국화재는 좀 약간 시총도 보험주들 중에서 작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가장 큰 탄력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좀 차익 실현에 두는 것을 조언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이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밸류업 모멘텀에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이노텍 골라주셨습니다. 2분기 실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가 반등하면서 6%대 오름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까요? 오늘 LG이노텍이 고점을 10%를 찍었어요. 근데 딱히 이제 LG이노텍이 시장에서 이제 뭐 하루 올라가고 하루 떨어지는 것을 왜 올라가고 왜 떨어지는 것을 분석을 하는 것은 의미도 없고 사실 알 수도 없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LG이노텍이 한 10% 올라간다라고 하면 무슨 특별한 뭐 재료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없죠. 일단은 네. 없긴 한데 그래도 LG 이노텍이 시장에서 왜 이제 뭐 오늘 하루 올라가는 거 의미가 높고 그다음에 주도적으로 좀 약간 이 횡보하던 주식이 상승 쪽으로 틀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약간 몇 개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은 뭐 시장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인데 어느 정도 안 좋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2024년도 1분기에 LG 이노텍 영업이익이 1,500억대, 정확히 1,517억이 나왔는데 올해 이제 2분기 같은 경우는 500억이 채 안 되는 한 440억 정도로 1,000억 이상 좀 빠질 것으로 지금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전망치가 나오면서도 이제 그동안에 주가가 사실 오르진 못했지만 떨어지지도 않았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분기 실적이 왜 안 좋을까요? 이 부분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관세 때문에 2분기에 어떤 필요한 물량은 1분기에 다 땡겨갖고 이제 그 수출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는 쪽 입장에서는 수입이겠죠. 그런 걸 이제 보통 뭐 증권가에서 많이 쓰는 이 단어로 이제 풀인을 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2분기 실적까지 1분기에 그냥 풀인했다, 옮겨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이 2분기 실적이 굉장히 뭐 1,000억 이상 빠진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줄으면 줄은 건데 왜 줄었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좀 있고 증권가에서 이제 목표 가격도 이제 계속 하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안 오른 기업들, 이제 대기업들 위주로 보통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기업들 위주로 리포트 나오는 거 보면 2분기까지는 안 좋은데 다 뭐 3, 4분기 좋아진다라고 하는 게 거의 대다수긴 합니다만은 과연 그런지는 좀 LG 이노텍에 좀 숙제로 좀 남겨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매출, 뭐 SKC, 뭐 삼성, 전기, LG 이노텍 이렇게 좀 약간 기판 사업을 하는 기업들 물론 LG 이노텍은 이제 그 모듈 카메라 모듈 쪽이 가장 큰 부분이긴 합니다만 미래 성장 모멘텀을 유리 기판을 많이 하잖아요. 기판 기업들이. 근데 가장 큰 경쟁자가 시장에서 지금 이제 이탈을 했죠. 아웃이 됐는데 인텔입니다. 사실 유리 기판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두 자리를 차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가장 앞서가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인텔이죠. 인텔이 이 유리 기판 사업 부분을 접었다라고 지금 이게 반 이제 오피셜 외국에서 외신으로 나온 건데 이제 네. 거의 오피셜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누가 돈을 버니 못 버니의 문제는 아니고 미래에 이제 어떤 각 사들이 갖고 갈 수 있는 파이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습니다. 참, 이게 보면 수급 보면은 참, 이게 언제 이거를 다 파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까지 팔고 있는데 네. 그렇죠. 오늘 하루 반짝 올랐다라고 해서 사실 큰 의미는 없죠. 이제 횡보하다가 이제 V자로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필요하긴 한데 하반기 한번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차트도 그렇긴 하면 오늘 매수입니다. 오늘 매수인데 좀 나름대로 의미 있는 물량들이 들어오곤 있어요. 하지만 계속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팔았던 작년 10월 달서부터 지금 팔기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매도인데 매수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긴 좀 힘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 기관은 오늘도 좀 약간 팔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소폭 좀 순매수, 큰 의미 없는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평가는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고 수급적으로도 뭐 나올 물량이 다 나왔다. 이렇게 좀 뭐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좀 반등의 시그널로 볼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하반기 실적의 전환이 정말 숫자로 나타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특징주들 점검을 해봤고요. 오늘의 포착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목요일에 공략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월덱스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월덱스. 네, 좀 심플하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월덱스 이제 실리콘 링 만드는 기업이죠.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딱 네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월덱스가 있고 KNJ가 있고 하나머티리얼즈가 있고 TCK가 있죠.
이 네 기업들 중에 사실 매출은 가장 많은 게 이제 월덱스죠. 가장 저평가된 기업도 월덱스고 이제 시각 공정 우리가 보통 뭐 어렵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애칭 공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소모품이기 때문에 지금 낸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단위잖아요. 그래서 네. 이 시각 공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소모품 부품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어떤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월덱스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애프터 마켓이에요. 이제 비포 마켓은 이제 도쿄 일렉트릭 같은 이제 시각 장비 기업들이 부품을 이제 공급을 해서 삼성전자로 납품을 하는 거고 애프터 마켓은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이제 시장에서 직접 사는 걸 얘기를 하는데 뭐 애프터 마켓의 최고 강자고 일단은 뭐 비포 마켓 통틀어서도 가장 큰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약간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여기 회장 되시는 분이 이제 51년생이신데 그 자녀 두 분이 이제 임원으로 있어요. 월덱스에. 근데 이 회사 주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주식을 이제 승계를 할 때 물려줘야 되는데 엄청난 그 상속세가 나올 텐데 그걸 어떻게 할까? 저는 좀 약간 고배당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시장에서 뭐 아직은 좀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좀 가능성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평균 퍼가 뭐 10이다, 13이다 얘기가 많은데 이렇게 괜찮은 기업이 지금 현재 평균 퍼가 6밖에 안 된다라는 점. 물론 뭐 평균 퍼 대비해서 낮다라고 해서 이제 주가가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 이건 지금 뭐 가 주식의 가격에 뭐 적용이 되진 않죠. 근데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봐도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매수를 해서 월덱스의 주가 흐름을 이끌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외국인들도 팔았다가 오늘은 소폭 순매수로 전환됐다는 점 나름대로 긍정적입니다.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가격 24,000원 중반인데 일단은 24,500원 전후면은 뭐 큰 무리가 없다. 그다음에 목표가는 3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22,000원으로 일단은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착주 월덱스로 만나봤고요. 목표가 3만 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야겠네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시장 3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 통해서 흐름들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면요. 증권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은 1년 이내에 소각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발의가 됐죠. 이에 따라서 오늘도 지주사 그리고 증권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유통된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서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점이 이 배당과 같은 효과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관련해서 또 계속해서 좀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증권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 13%대 가까운 급등을 이어가고 있고요. 북국증권 7%대 강세, DB증권도 7%대 오름세 이어가고 있고요. 그밖에 삼성증권과 하나투자증권 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윗꼬리가 달린 종목들도 있고 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좀 음봉으로 전환했다라는 점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암호화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11만 2천 달러를 돌파를 했죠. 또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가 시총 4조 달러 이상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들 나오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영향 받아가고 있는데요. 또 시장에서는 이렇게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다음 주쯤이면 비트코인이 12만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에도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 오늘 도달하면서 현재 구간에도 계속해서 탄력성 유지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또 그밖에 핑거라던가 하나투자증권, 또 한컴위드, 우리기술투자까지도 일자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장 초반보다는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됐다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싱크풀 통해서 확인해 보면요. 수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소 관련주들의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 이 통과가 되면서 수소 생산에 대한 이 보조금 지급 기한이 늘어났다라는 점이 오늘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 청정 수소에 대한 세액 공제가 당초에는 2026년 1월로 예상이 됐었는데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2027년 12월 말일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2년가량 기한이 늘어났다라는 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수소 관련주들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계속해서 체크해 보면요. 일진 하이솔루션 같은 경우 5%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그밖에 두산 퓨어셀 4%대 강세, HD 현대 마린엔진, S퓨어셀, 범한 퓨어셀까지 일자의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장 초반 대비해서는 좀 윗꼬리가 크게 달렸고 대부분 좀 음봉으로 전환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에서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 통해서 흐름들 체크해 드렸습니다. 네, 배종찬의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서한 25% 서한이 우리나라에 발송이 됐는데 시장에서는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해석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아직도 남아있는 관세 리스크 우리가 어떻게 옥석을 가려야 되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25% 관련된 부과 내용을 우리나라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요, 이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는 것 같아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렇죠. 이른바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페이션스, 일종의 내성이 생기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게 제가 우리 방송을 나와서 말씀드릴 때 많은 분들이 트럼프의 이런 자충우돌이 언제까지 가겠냐. 저는 3분기 막판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상이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스콧 베센트도 9월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니 협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8월 1일에 이제 그대로 번복이 없다 뭐 이야기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바꾸는 걸 바꾸다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TACO, 타코벨면까지 붙어 있잖아요. 결국 트럼프는 그냥 바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성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중국을 향해서 125%, 250% 이게 뭐야? 이게 어느 세상이야? 이렇게 많이들 사람들이 네.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우리가 트럼프에 점점 익숙해지는 시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별로 안 변했는데 우리가 1기 말고 2기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어떻게 할지가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점점 결국은 방위비를 들고 나오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걸 보면 브라질에 대해서는 여기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관세를 많이 때리거든요. 네. 그러면서 무역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는 브라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고를 보낸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일본은 완전히 이거는 어안이 벙벙한 거죠. 아니 24였던 우리는 왜 25고 25였던 한국은 그대로 25인가?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아무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네. 전 세계적인 수학자가 피타고라스가 와도 이 수학은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반응은 뭐냐면 알겠다. 이제 트럼프 스타일을 알겠다.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각국 내에서의 주가를 부양하는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자사주 소각하죠.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지주회사들이나 증권주가 또 부각이 되고 있죠. 또 PER이 낮은 회사들에 대해서 점점 더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 우리 자체의 이런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부의 경우에도 이른바 이 상장된 주식 이익을 종목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을 올려버렸잖아요. 그 기준이 오늘부터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50억이었던 이 시총 기준이 이제는 500억이 돼버렸고 이러다 보면 그 전에 우리 막 그랬잖아요. 이거 뭐 실체도 없는 회사, 깡통 회사 아니야. 그런 게 사실은 우리 정시를 굉장히 디스카운트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바꿔 나가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의 내성이 더 강해졌다. 외국인들은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한국 시장이 한국 스스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보고 지금 뭐 관세는 전 세계가 똑같은 거예요. 우방도 안 우방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아니 우리가 미군 주둔하면서 이렇게 한국 지켜주니까 돈 내. 한국은 ATM기 아니야.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EU라든지 인도 관세율도 공개가 늦어지면서 협상은 앞으로 이제 뭐 난항이에요. 정답이 없는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원수지간이 되거나 이럴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각종 인덱스나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의 시장 자체가 정시의 경쟁력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의 경쟁 종목들이 2차 전지도 좀 살아나요. 조선, 방산 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또 원전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국 기업들을 보면서 정말 경쟁력. 실제로 우리가 원전만 하더라도 공기 내에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그 모든 과정을 다 해낼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프랑스 안 돼. 중국 안 돼. 값싸. 질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걸 다 해낼 수 있는 국가, 그 원하는 만족스러운 품질까지 맞추면서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 원전도 그렇죠. 조선도 그렇죠. 이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미국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전 세계도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여튼 이런 시스템만 국내적으로 잘 돌아가면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간을 통해서 방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자충우돌 우충자돌 관세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시장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도 왜냐?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4월이었으면 안 그랬을 수 있어요. 5월이었으면 안 그랬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점점 9월 말로 향해 가잖아요. 9월로 향해 가잖아요. 점점 미국 국민들도 지쳐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부분이 심지어는 나가 떨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확대되면 지금 스콧 베센트도 러터닉도 어떨 때는 말하기조차 싫다는 표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되면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연말 계속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싸울 수만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어쩔 도리 없이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적응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사실 서한을 보내겠다라고 강경하게 말한다면 결국에는 유예안을 또 유예하는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보다는 우리나라의 대내적인 이슈,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방산주들의 상승력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트럼프의 발언도 있습니다만 지금 원전이나 조선과 같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좀 인정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각국마다 이제는 국제적 도발도 나와요. 지금 뭐 남예멘에서 또 후티 반군들이 또 봉기를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이란도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각국은 이제 특히 이제 동유럽, 중유럽에서는 러시아에 대해서 각자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 왜냐하면 미국이 더 이상 목숨 걸고 지켜준다는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나토 국가들 중에서도. 그러면은 뭐 너무 강조를 하기 때문에 좀 뭐 원전 또 나와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두 가지를 강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K방산이라는 것이 그만큼 실력을 입증받고 우리 무기인 K9 자준포나 K2 현대로템이 진짜 대단해요. 그러니까 입이 쩍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탱크가 가다 멈췄을 때 그게 AS가 가능하냐 이런 부분을 볼 때 실제로 또 미국의 이 벙커버스트도 하지 못하는 그 역할을 우리 현무가 할 수 있다. 천궁이 할 수 있다. 어디죠? LIG 또 넥스원이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가 놀래거든요. 그다음에 총알 또 포탄을 만들어내서 어딘가 또 구리까지 지금 관세를 올리겠다고 하면서 이 부분이 더 주목을 받고 있죠. 동전도 만들고 있죠. 풍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좋은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한국 항공우주가 PR이 이 기업들보다도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투기라든지 경훈련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약이 지금 당장 성사되지 않고 오히려 현대로템은 바로 지금 계약이 됐죠. 또 천궁이나 현무도 지금 계속해서 계약이 이어질 기세죠. 이러니까 이제 한국 항공우주가 조금 잠잠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 더 경쟁력이 있다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방산 기업들의 분명히 소재 부품 장비도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도 덩달아 아울러 잘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그런 기업들의 더 알짜 기업들의 초점을 맞추고 어떤 기업들이 이들 주요 이 방산 기업들에 계속해서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가 그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정부 정책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AI 기술 확보는 국방 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에 방위산업청 신설도 또 예상할 수 있다. 그다음에 우주 관련돼서 저궤도 위성 이런 부분 스타링크하고도 관련돼 있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 관련된 기업들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정부의 지원책 역시나 방산주들 상승에 좀 힘을 보태주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네요.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도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시각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앞선 코너에서도 좀 이야기를 좀 다뤄봤었는데 최근 목표 주가 올리고 있거든요. 또 AI, 코인 뭐 이런 거랑 좀 엮이면서 잘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살짝 꺼졌다가 네. 다시 부활한 것이 뭡니까? 네이버, 카카오. 지금 현 정부의 네이버 관계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더군다나 AI 미래기획수석 누굽니까? 이름 똑같은 1000만 관객 동원한 배우 이름 똑같은 하정우. 더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정우 수석이랑 이런 부분 따라서 네이버가 이른바 쏴버린 AI를 이야기하지만 꼭 쏴버린의 주권, 우리가 직접 개발한 그런 AI에 너무나 집착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대표적인 게 지금 카카오의 경우에는 오픈 AI와 함께 하반기에 AI 에이전트인 바나나 아닙니다. 카나나가 정식 출시될 예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더 관심이 모아지면서 두 가지입니다. 이게 또 하나가 왜냐하면 코인하고도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코인은 코인 전문가한테 들으세요. 우리 이데일리 TV 또 코인 전문가들 많습니다. 근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스테이블 코인은 이름 그대로 스테이블 좀 안정적이에요. 이게 1달러 대 1코인이랑 연관된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뜨고 있다. 이런 부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가 난 코인 잘 몰라. 암호화폐 잘 몰라. 가상자산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엉뚱한 데다가 잘 모르는 코인 무지도 다니지 말고 투자를 하시지 말고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죠. 하지만 길게 보면 우리가 5년, 10년을 보면은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이거든요. 다른 네. 코인도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절한 자기의 전체 자산 중에서 일부 포트폴리오를 5%가 됐든 10%가 됐든 조금씩 이 저가 매수되는 시점이 나올 때 비트코인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코인 관련된 모멘텀 뭐 길게 봐도 계속해서 가져갈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기술주들도 잘 가고 있는데 내수주라고 불리고 있는 식품 관련된 기업들도 잘 갑니다. 그 가운데 최근에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 나타나는 게 삼양식품이죠. 제가 그 해외 여행을 갔다 그렇죠. 왔거든요. 지난해. 근데 그 아이슬란드 유럽에요. 불닭볶음 소스 코너가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 불닭볶음면 진짜 인기가 대단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왜 네. 중요하냐면 한때는 네. 이 라면의 선두주자를 달렸던 것이 이제 이 삼양식품이었어요. 아니 뭐 농심은 전통적인 강자죠. 네. 근데 한때는 이 삼양도 잘 나갔어. 근데 네. 삼양식품이 약간 기름 문제가 번지면서 주춤하면서
완전히 농심에 꺾여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라면 자체로는 오히려 진라면이라든지 오히려 오뚜기라든지 팔도라든지 다른 데로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해요. 정말 이 해심의 반격 카드 바로 불닭 볶음면. 후다닥 불닭이죠. 좋아하세요? 불닭이에요. 아니 이게 네. 좋아하고 말고 할 게 전 세계인이 입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관세고 뭐고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음식 먹어야 돼. 이거는 여러분들 관세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먹어야 됩니다. 후다닥 불닭.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각종 뭐 로제 소스 뭐 다 나와 있어요. 네. 치즈 소스. 방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다음에 밀양 2공장이 가동되면서 이제 숫자상으로도 이게 공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공급이 안 딸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권가에서도 대체적인 목표가가 180만 원. 정말 이게 황제주입니다. 황제주. 1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만큼 아니 이거 내가 어떻게 180여네. 그렇죠. 이제 목표가가 그렇게 이제 제시가 네.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분들 외국인 지분율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지분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성장 가능성 먹는 데는 여러분들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바로 삼양식품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유통이라든지 바로 관세와는 무관하게 외국인들마저도 두 손 두 발 번쩍 들 수밖에 없는 기업에 대한 주목도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세 리스크에도 좀 방어할 수 있는 식품주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 지주회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역시나 관세와 조금 무관하게 무풍지대라고 불리고 있는 섹터이기도 한데 하반기에 주목해 볼 만한 지수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왜 하반기에 주목하는 말씀 7월부터 하반기죠. 그런데 네. 상반기 때 떴던 지주회사들이 있어요. 아, 그 회사들은 올라갈 여지는 많지 않겠죠. 네. 그런데 하반기에 상반기에 때 어떤 이유로든 떠지 못했던 이른바 지주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반기에는 이 저 PBR 주가자산 순자산 비율에 이 소외됐다, 외로웠다 이런 종목들이 후속 랠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표를 보고도 계시지만은 CJ나 GS나 포스코홀딩스 굵직굵직해요. 더군다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투자 상황도 네.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롯데지주 하반기에 다시 이제 부각되면서 외로움을 털어낼 수 있는 후속 랠리가 가능한 이런 지주회사들 또 배당 성향도 상당히 높은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럼 콕 찍어서 여러분들 배당도 받을 또 기대감도 가지면서 후속 랠리 하반기에 가능한 지주회사들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배종찬 소장과 함께 트럼프 관세에 대한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현명하게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사님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는 닥터코퍼라는 별칭처럼 전기, 건설,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쓰이며 경기 흐름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금속이다. 경기지표 역할을 하다 보니 구리 가격은 세계 경제의 최옹계로 통한다. LS증권은 10일 미국이 중국 견제보다 자국 생산 확대를 위해 구리의 50% 고율 관세를 예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일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고 뉴욕 코맥스 구리 선물은 13% 급등했다. 미국은 지난해 전체 구리 수요의 53%를 수입에 의존했다. 중국보다 칠레, 캐나다 등 주변국 의존도가 높지만 구리는 미국 제조업의 핵심 원자재여서 관세 부과는 생산 확대 유도 목적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15년 이상 지연됐던 애리조나 레졸루션 코퍼
코퍼 광산 개발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법원이 광산 부지를 민간에 이전하도록 허용하면서 자국 구리 자급률 확대에 탄력이 붙었다. 다만 제조업계 부담이 커질 경우 관세 시행이 유예되거나 일부 국가의 낮은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철강 알루미늄 때처럼 미국 내 실수요자와의 이해 충돌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네, 정규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독립리서치 P&J의 손창현 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아주 강력한 우리 시장, 양시장 1%대 오름세로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뭐 시장 자체가 상당히 견조한 그런 이제 모습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수도 지금 계속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동안 전체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폭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상승을 견인했었던 부분이 조금 쉰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그동안 소외됐던 섹터들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순환매 양상이 좀 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이제 조금 주춤거렸었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모두 강한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가장 큰 게 엔비디아의 이제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그만큼 이제 AI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은 그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향후에 AI 투자는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를 올해 700조에서 그다음에 2030년도에는 이거보다 4배 이상 큰 3,000조 이상으로 지금 시장을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하이스케일러라는 이제 빅테크, 그다음에 각국 중앙 정부들이 현재 AI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향후에 로봇이나 자율주행으로 AI 반도체의 사용 범위가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AI 반도체 중심으로 반도체 시장의 규모는 지금보다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이렇게 AI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HBM, DRAM 같은 경우도 수요가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강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이런 칩 제조업체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관련된 투자가 증가할 것이고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뭐 소부장 관련된 밸류체인도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소부장 관련된 종목 오늘은 좀 주춤거리긴 있지만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업체에 대한 수혜는 계속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소부장까지 지속적인 관심 가져가 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오늘 뭐니 해도 코스피 52주 신고가 달성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이를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뭐 필요 충분 조건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글로벌 리서치 기업인 모닝스타에서 한국 시장에 본격적인 호황기가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정치적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신정부 출범이 됐고 지배구조 개선이 되면서 본격적인 상법 개정안이 뭐 이어지면서 국내 제대로 된 재평가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동반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이 뭐 PER 기준으로 지금 20배 정도 수준이고 일본도 상당히 높고 독일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을 해보면 일단 해외 대부분의 나라들보다 우리나라 PER 자체가 한 9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연평균 한 10%에서 11% 일단 상승률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이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를 이제 뒷받침을 하는 부분 역시 고객 예탁금이 70조 언저리까지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70조를 찍은 다음에 66조까지 7월 8일 날 고객 예탁금을 기록을 했고 조금 4조 정도 떨어졌죠. 하지만 66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시장 자체가 그나마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최근에 정부 쪽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보수적으로 잡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유동성 자금이 아직까지도 풍부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코스피 시장 추가적인 상승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뭐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뭐 오늘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을 했지만 연내 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가 봤을 때는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정적인 통화 정책이 유지가 되면서 유동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연말에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더 진행을 한다라고 보면 결국엔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시장에 대한 유동성 자금이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관세 유예가 8월 1일까지 3주 정도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시장 자체는 조금 더 아웃퍼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 3,316포인트를 아마 거의 근접을 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 상당히 강한 시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300포인트 이상까지도 더 열어놓고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증시 상황이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정책적인 모멘텀이나 또 대내외적인 모멘텀이 괜찮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3,176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인 바 있었죠. 오늘 현재 구간에서도 고점 구간에서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180포인트까지 또 고점을 높이는 모습이고요. 동시호가 구간에서 고점 높여가면서 전일 대비 47포인트 추가하면서 계속해서 고점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798포인트까지 장중에 높였었는데 현재도 고점 부근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1%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우위 포착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이 1,700억 원 이상, 기관도 1,400억 원 이상 사들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4천억 원 이상 덜어내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의 매수 우위 포착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소폭의 매도 우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 가까운 오름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4.3%대 오름세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3%대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6% 이상 오름세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7월 10일) 목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장중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다가 고점 부근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제가 오프닝 때 3년 10개월 만에 3,170선을 터치하는 데,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동시호가 상황을 보니까요, 80선 넘어설 것으로 그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움직임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보시게 되면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굉장히 좋았죠. 삼성전자가 0.9%, 1%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 SK하이닉스는 무려 4%가 넘는 강세 움직임으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강세, 기술주의 강세가 우리 증시까지 고스란히 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 시티그룹에서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43만 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상방이 더 열려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대장주인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3%에 가까운 강한 상승 보였는데 역시나 실적이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기대감에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 시장에서 좀 강한 상승 보여줬었던 방산주들 오늘 좀 엇갈린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원전 관련 기업의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늘 2%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요, 오늘 은행주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목표를 지금 중립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을 좀 하향했는데 지금 지주사라던가 이런 거 여러 가지 측면 다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은행 관련된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중심으로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바이오주 드디어 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6%가량의 강세 보이면서 마감했고요. 인터넷 대표주들도 오늘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 자동차 관련 기업들은 엇갈린 움직임으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가 시장을 좀 이끌었던 하루였습니다. 알테오젠이 무려 6%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 지금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고요. 미용 관련된 기업들은 일제히 쉬어가는 움직임이 오늘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가 펩트론 3천단지와 보합권에서 1, 2%가량 상승세 나오고 있고 리가켄바이오가요 무려 16%가량의 강한 시세 분출하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은 엇갈렸습니다. 오늘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좀 매수세가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오테크닉스는 7%가량의 강한 상승 보이는데 성공을 했고요. 게임주들 오늘 조금 빠지는 모습,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엔터주들도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나면서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시장을 이끌었던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동시호가 상승 속에 더 들어 올렸습니다. 무려 3,183 고점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1.58%가량의 강한 상승 보이면서 3년 10개월 만에 결국에는 종가 기준으로 또다시 기록을 넘어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연중 최고치 또다시 경신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21년 3,300선도 점차 다가서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에 가까운 상승 보이면서 8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이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4,400억 원 이상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물량이 출회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나 기관의 매수세에서 연기금의 매수가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연기금이 전거래일 13거래일 만에 매수로 소폭 들어왔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대거 담아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도 외국인이 이끌었습니다. 1,471억 원의 순매수 담아낸 모습이 포착이 됐고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왔습니다만 외국인이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네, 오늘 1위부터 5위 KB금융을 제외하고는 4위까지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지수의 상승 대비 아쉽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힘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SK하이닉스 5%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면서 이제 정말 30만 원선 재돌파가 또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에 대한 기대감 2분기 역대 최고 실적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오늘 6%가량의 강세, LG엔솔도 오늘 4% 이상 시세 유지하면서 오늘 시세 중에 가장 높은 부근에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금융주들은 쉬어갔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대차 오늘 0.7% 소폭의 하락이었고요. 오늘 원전인 두산 에너빌리티는 2%가량 빠지면서 장 막판으로 차익 매도 물량이 거세게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일제히 상승했고 방산주 아래꼬리 달면서 오늘 장중 그래도 견조한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마감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바이오주, 알테오젠이 결국에는 6% 이상 강한 상승 나오면서 45만 원 목전에서 종가를 체결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고 HLB 같은 경우에도 2% 이상의 상승력 보여주면서 5만 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파마리서치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의 쉼이 있고요. 5%가량의 조정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6위부터 10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힘내주는 모습이었고 오늘 10위권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리가켄바이오입니다. 항암 신약에 대한 기대감, ADC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이 바이오주들을 또다시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무려 16%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면서 오늘 단숨에 시가총액 7위권까지 올라서는 데 성공을 했고요. 오늘 펩트론 같은 경우에 2%가량에 가까운 상승 보였고 미용 관련된 기업들은 쉬어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움직임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외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김동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오늘 외환 시장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전일 뉴욕 시장 오늘 그리고 오늘 아시아 시장 종가
그 움직임이 적어지고 횡보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전일 뉴욕 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 소폭 하락했지만 큰 변화 없이 97.5으로 달러 인덱스 마무리했고요. 달러 환율의 경우에도 전일 종가 부근인 1374원의 뉴욕에서는 마감했습니다.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8개국에 대한 관세 관련 발표를 SNS에 올리면서 상호 관세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20-30% 정도에 달하는 관세 부과 내용이었고 좀 특이한 것은 브라질의 경우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언급했는데 보수 성향의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정치적인 개입을 시도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상한 접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 관세라는 이런 금액 액수에 대해서 그에 비해서는 시장의 반응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 자체는 호조를 보여가지고 미국 금리가 하락했고 FOMC 의사록 공개되면서 안의 내용이 이제 경제 지표가 예상되는 방향으로 가면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때문에 미국 금리가 조금 하락하면서 달러 약세에 영향을 좀 주었습니다. 아시아장에서는 우리나라 금통이 나오면서 금리 동결 그리고 소수 의견 특별하게 없는 걸로 예상대로 결과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변화 없이 1375원을 상단으로 1370원, 70원 사이 레인지로 끝나서 1370원 정도에서 오늘 아시아장 마감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는 제한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좀 지속될까요? 네, 우선 지금까지는 하루에 10원씩 이렇게 움직이는 큰 변동성을 보이다가 이제 트럼프의 관세 코멘트에도 시장의 움직임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25%, 50% 관세 부과에 대한 의구심, 사실 그 정도의 레벨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협상으로 쓰고 있는 거에 대한 시장의 익숙함이 계속되고 미국 금리는 하락하고 또 기술주 상승하는 등 이제 영향세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변화가 생길 만한 이슈는 관세가 어느 정도 협정들이 다 체결되든지 아니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든지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거 매수해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벨로 주식시장을 올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가능할 것 같은데 우선은 주식 매수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는 다른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리고 7월 말, 8월 초 정도까지는 봐야 하는 내용들이라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처럼 횡보장 모습 계속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환율 시장에서도 그렇다 할 반응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당분간 횡보 장세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지수 오늘 강보합권에서 개장을 했는데 외국인의 순매수세에 들어오면서 결국 하루 만에 다시금 연고점 다시 썼고요. 1% 이상의 강한 상승력 보여줬습니다. 내일 시장도 이런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금요일장인데 전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재 대표께서는 내일 어떻게 전망을 좀 해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오늘도 외국인이 이제 들어오면서 지수가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인의 이제 유입 여부가 가장 크게 이제 지수의 상승 여부를 결정할 그런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계속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그만큼 이제 국내 시장을 탄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수 자체에 대해서 이제 원체 이제 고점이다라고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 내에서 모든 업종이나 섹터가 다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순환매를 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상승을 오늘 같은 경우도 최근 상승했었던 종목들은 업종들은 조금 쉬었다가 아니면 그동안 상승을 못했었던 그런 섹터가 강한 그런 이제 순환매가 이어지는데 내일도 그런 부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실적이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2분기에 수출 데이터들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 관련주들의 2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이제 종목 중심으로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섹터를 재선별해서 골라보는 게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어떤 전략 갖고 계실까요? 네,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갤럭시 S 폴더블 폰과 플립 7이 이제 사전 예약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얼마만큼 사전 예약률이 높아지는지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플립칩 7에 들어가는 이제 엑시노스 2500 3나노 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오랜만에 삼성전자에서 나온 파운드리 쪽 모바일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국엔 이 반도체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기대감을 전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바일 폰이 많이 팔려야 결국엔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칩이 많이 수요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사전 예약률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판매는 7월 15일부터 21일 사전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25일 날 그걸 출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예약률이 얼마만큼 늘어나는지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AI 탑재 4억대까지 올해 늘린다라고 하니까 이 모바일향 관련된 폰이 얼마만큼 많이 증가가 되는지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도주의 변화 조짐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방원이 점차 고점 부근에서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그동안에 좀 많이 상승을 했었던 지역화폐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주춤하고 있는 대신에 이제 바이오 관련된 섹터들이 오늘 상당히 좀 좋았어요. 그래서 리가켄바이오나 알테오젠 그리고 결국엔 ABL 바이오 관련된 3대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엔 시가총액이 그 코스닥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쪽이 또 바이오 쪽 관련된 섹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바이오 관련된 섹터가 얼마만큼 더 상승할 수 있는지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될 텐데 이 수출 데이터를 발표하는 시점에 역시나 반도체와 화장품이 얼마만큼 수출이 잘 뒷받침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7월에는 아마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8월에 관세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이거를 다시 경기를 부양을 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든다고 하면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결국에는 바이오와 AI 관련된 성장주들이 상승을 했던 배경이 결국엔 9월에 대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 또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 잘 주목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시장에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화장품 관련된 종목 중에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갖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화장품 수출이 상당히 지금 2분기에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 전체적으로도 전년 대비 14%가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2분기 수출 금액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역대 최대 분기 수출 금액을 기록할 만큼 화장품 업체들의 수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화장품들 종목 관련된 종목,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실적도 좋을 걸로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OEM 업체로 글로벌 이제 화장품 업체의 그 제품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등지에 이제 현지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 내 브랜드, 그러니까 인디 브랜드에 대한 이제 성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작년에 이제 미스매칭으로 인해서 조금 그 실적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아마 그렇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이후서부터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 이후서부터는 이런 인디 브랜드의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발주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 실적 부분도 시장 예상보다 더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내수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중국 인디 브랜드의 판매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중국 인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중국 내의 업체도 사용을 하지만 그 외에 국내 업체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내수의 화장품이 판매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브랜드 화장품의 판매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OEM 업체의 실적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미칠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주가 차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 조금 이제 상승세를 보이다가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뭐 실적 나오는 시즌에 접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1차적인 목표 가격이 이제 8만 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손절은 5만 5천 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주 안에서 또 선정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8만 원으로 제시를 해 주셨고요. 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오랜만에 이제 강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동사가 뭐 가져온 이유는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미국 생물보안법이 재추진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 이제 미국에 속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바이오 제약 업체들이 많은데 생물보안법이 다시 추진이 된다라고 보면 미국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이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 점에서 국내에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의 어떤 기업들이 CDMO 관련된 사업을 하느냐. 결국엔 동사 같은 업체들이 당연히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와의 연계성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2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인데 상당히 좀 실적이 예상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 컨센서스, 그러니까 증권사 추정치는 한 1조 2,900억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조 3,400억까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실적이 얼마만큼 뒷받침이 되는지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한 확대로 인해서 본격적인 양산 설비가 가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가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120만 원 앞선 고점까지 보시고요. 손절가는 101만 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바 120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 한마디 이제 요청해 볼게요. 대표님 어떤 메시지 주시겠어요? 네, 뭐 계속 순환매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업종은 돌고 돌고로 했습니다. 네, 업종은 돌고 돌고라고 내일 시장 한마디 주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요? 저는 이제 손절보다는 보유를 해야 되는 시장이다. 원체 강세 시장이기 때문에 손절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를 하시면서 끝까지 가져가셔라.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의견 잘 종합하셔서 인사이트 얻어가 보셨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